광선미 끝단과 LED 발광 소자, LED 발광 소자 지금 90나노미터까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나노 구기로 됩니다. 근데 제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구리에다 인비소, 질소, 구리 사이즈를 이렇게 대중소, 뭐 금속이나 비금속 다 되는데 전기가 전도되는 알루미늄도 되고 철도 되고 다 됩니다. 인비소, 질소 이렇게 구리에다가 사이즈를 대중소로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거리도 같이 넣어주고 화물로 만들어주는 거 배치하도록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구 자석을 대중소로 넣어주고 또는 자철성을 넣을 수 있어요. 자철성만으로도 사실은 가능해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10개 사이즈로 만들면 되죠. 10개선을 만들어서 전기를 걸어주면 자체적인 전기가 통하니까 전기가 생성이 되면서 종시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걸로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코팅 구조로 유리석연 코팅되잖아, 유리만 코팅되나 이렇게 부식이 안 되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걸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발열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뭐 의미는 별로 없는 수준일 것 같은데요. 이걸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LED 발광 다이어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LED 발광 다이어드가 더 크기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자, 광섬유 끝단을 잠깐 볼게요. 광섬유 끝단이 이게 나노 크기로 가능하느냐의 문제인데 구글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섬유 끝단을 10억분의 1m 크기로 가공하거나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는 기술은 현재 광학 센서 바이오 이미징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및 상용화되고 있다. 화학 식갑 그래서 불산 등을 이용해서 광섬유 끝단을 바늘처럼 뾰족하게 깎아내는 방식.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직경. 이렇게 해서 주로 근접장 주사 광학 현미경 탐침 제작에 사용된다. 전자빔 리소그래피. 광섬유 단면에 강광제를 바르고 전자빔을 쏘아서 나노 구조를 나노도트 금속링을 직접 그리는 방식. 며 높인 정밀도를 가진다. 펜토철 레이저 가공. 초단파 레이저를 이용하여서 투명한 석영 광섬유 내부나 표면에 마이크로 나노 구조 회절 격차를 직접 인공적으로 배열하여 가공한다. 초단파 레이저를 이용해서 투명한 석영 광섬유 내부나 표면에 마이크로 나노 구조 회절 격차를 직접 인공적으로 배열하여 가공한다. 접속 이연빔 밀링, 이연빔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식각하여 광섬유 끝에 복잡한 3000 나노 구조를 제작합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빛을 갖다가 광섬유 같은데도 나노 구조를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주면 제가 이렇게 전구가 된다 그랬죠. 광섬유 전체라도 볼록볼록한 구조는 전구처럼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빛을 반사해갖고 광선물을 끝단을 만들어 광선물을 만드시면 그 자체가 전구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구조 자체를 계속해서 전기를 정복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이것이 해결될 문제다. 적은 빛으로도 그리고 저 광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수직으로 적층할 수 있어서 발열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계속 어떤 전기를 리프레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기도 덜 먹고 이걸로도 방막 트랜지스터를 대체하거나 방막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어주다 그럼 미니 발광도 10개 있다 합시다. 그러면 색깔을 몇 개, 어떤 색깔을 갖다가 전기를 우세를 주냐에 따라 전기는 이제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떤 색깔을 갖다가 색깔을 혼합하냐에 따라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삼원색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게 방막 트랜지스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광섬유 끝단도 그렇고 전구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빛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전구. 안에 이제 발광 다이어드, 미리 발광대가 여러 개 들어가거나 크리스마스 전구인데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색깔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언오프 돌 수 있고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주서 이걸로 통해서 어떤 색깔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광을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게 이거 뭡니까 네온 사인 같은 뚜껑을 열고 닫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광섬유 끝단들을 넣어갖고 LED 발광 소재를 하든지 아니면 광섬유 끝단 이렇게 전구 방식으로 해서 광섬유 끝단에다 빛을 갖다 넣어갖고 하든지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해서 넣든지 전구들을 쭉 다 자궁 구조로 만들어 넣어주든지 아니면 거기 발광 다이어드를 넣어주든지 해갖고 색깔을 넣어서 어느 쪽의 색이 우세하를 따라서 색깔을 마음대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광섬유 끝단과 LED 만들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놓거나
광고 장치를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광소 및 끝단과 LED 방식으로 광고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거나 광고판 제작을 만들 수 있다. 이걸로도 창문 같은데 표시를 해가지고 창문 같은데 네네 이런 것도 이렇게 필름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 필름 형식으로도 만들어가지고 카페 창문에서도 이렇게 틀어줄 수도 있는데 뭐 광고 문구를 한다든지 네. 필름 형식의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구를 좀 더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광선미 끝단을 연결해도 되고 이걸로도 이제 어떤 이런 조명 기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개를 해서 색깔도 집어넣을 수 있고 네온사인과 형광등도 할 수 있고 대신 전기는 좀 많이 들겠죠. 크리스마스 전구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들 것 같은데요. 여러 개를 모아서 큰 빛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일단은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발광 다이오드 40개다 그러면 이제 색깔을 각각적으로 집어넣어서 어떤 것을 전기도 이제 강중약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합시다. 어떤 페인트 조색 하듯이 어떤 색깔이 우세하는지 하는 색깔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를 안에도 미니 발광 다이오드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도 역시 전기를 언오프 할 수 있고요. 각각 전기량도 강중력으로 넣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해서도 여러 개 발광 다이오드 많이 묶어서 광고 디스플레이 패널로 사는 하든가 그래서 이걸 전구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색깔 그리고 여러 개 작은 구조를 가지고 전기를 다 걸어서 큰 빛을 만들어낸 작은 전구를 여러 개 뭉쳐서 큰 전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소묘 같은 데도 제가 볼록볼록한 구조를 광소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이아몬드 커팅까지 해가지고 하면 전체에서 빛을 낼 수 있다 그랬는데 전구가 돼 전체에서 빛을 내는 전구가 광소묘 이렇게 되면 이 전체에서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갖고 빛을 반사복사 공진기처럼 내부 안에서 작용을 하게 해서 반사복사를 계속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빛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온빔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시가가요. 접속 이온빔 밀림 광소미 끝에 복잡한 3000 나노 구조를 제작합니다. 이게 광소미 끝에 복잡한 3000 나노 구조를 제작하면 거기서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이나 볼록볼록한 구조물을 통해서 빛이 증폭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전구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나노 전사 평면 기판 위에 미리 만들어진 나노 구조물을 광선미 끝단으로 옮겨서 붙이는 방식. 다양한 방법이 있다. 뺨도셔 레이저 가공을 통해서 하거나 접속 이온빔 밀링을 통해서 하거나 전자빔 리소그래피 그래서 전자빔을 나노 구조를 직접 그리는 방식. 화학 식각 이런 불산 등으로 광선미 끝단을 반응처럼 뾰족하게 깎아내는 방식. 주로 근접장 주사 광학 현미경 탐침 제작에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현재 있는 D램을 적어도 보명 반도체는 대체하거나 수직으로 적층을 해도 발열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계속 전기를 리프레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광저장 장치까지도 가능하고 어떤 정기적인 방식의 광저장 장치 연구 자석 이게 정기적인 방식의 이런 저장 장치 그다음에 제 방식에 연구 자석을 이렇게 정방향 옆에 이렇게 걸어줘서 N극과 S의 자기 모멘트를 바꿔서 1과 0으로 하거나 이걸 TMR 센서를 통해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적인 저장 또는 자기적인 방식의 정기적인 방식의 저장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도 이 광이 있느냐 없느냐를 광 저장 장치로 또는 D램으로 할 수 있거나 낸드 플래시 HBM 이렇게 적층을 해도 발열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 코팅제를 실리콘 웨이퍼나 플라스틱 기판 유리기판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발열을 통제한다라고 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초고 해상도 이미징인데 가공된 광선 응용 분야 끝단을 수십 나노미터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빛의 회절 한계를 극복하고 박테리아보다 작은 구조를 촬영한 내시경 탐침으로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노 센서 50나노트 수준의 미세 입자를 탐지할 수 있는 나노 포톤의 광선미 센서가 있다. 그래서 광소자 직접 광선미 끝에 나노 안테나를 펼쳐 빛의 위치과 평강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그래서 기술적 특징, 정밀도, 수십 나노트 크기의 뾰족한 탐침 제작 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선미 끝단 LED 발광 다이어드 90 나노미터까지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제 방식을 하면 훨씬 더 작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D램을 상당 부분 대체를 하거나 이것을 수직으로 증착을 해서 광 저장 장치로 전기가 있는 이상은 광이 계속 있으니까 저장 장치로까지 가거나 ND 플래시 HBM까지도 그게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 면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 전기를 리프레시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제 것이 가능성이 크게 있다. 기존의 반도체들을 제 방식들이 다 대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속막 경착을 통해서 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그 부분에 10나노미터 이하의 광 오퍼처 제작을 가능하다. 제가 이게 네온사인 같은 데는 아니 형광등 이렇게 형광등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구슬 알갱이라고 합시다. 그 안에 오목오목을 파주거나 뻘럭뻘럭한 구조물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레이저 발광다에서 직진성 있잖아요. 빛을 이렇게 통과하면 그 안에서 부딪혀 갖고 산란한 현상을 이런 구조물들을 통해서 만들 구슬 같은 걸 넣어주든지 구슬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네모나게 만들어 별표만 만들어 부딪혀 갖고 산란 현상을 만들어서 빛을 공진 현상을 이용해 갖고 반사복사를 해서 가두는 것을 통해서 전구를 만드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도 그래서 직진성이 있지만 여기서 가능하다. 현재 있는 LED 발광 다이오드들이 이렇게 해서 빛을 그 안에 가두어서 함으로 빛이 빨리 사라지는 것을 막고 그걸 통해서 전기의 낭비도 없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다. 그 안에 또 수많은 미세한 크기의 나노 구조도 가능한데요. 좀 크기를 미세한 크기의 빛이 반사복사하는 이런 구조물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꺼내서 빛을 증폭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오목오목을 파가지고 내가 전구 같은 방식에서도 빛을 정체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이다 그러면 자동차 전조기등 볼록 오목오목하거나 또는 볼록한 구조물 같이 넣어주거나 다이아몬드 커팅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오목오목을 파서 이것을 빛을 여기다 가두고 증폭을 계속 한다는 드리는 전기에 비해서 훨씬 밝을 수 있다. 수많은 작은 렌즈들을 만들어주는 게 오목 렌즈를 또는 볼록 렌즈, 볼록 또는 다이아몬드 커팅 이것을 같이 합산을 해서 빛을 그 안에 조금씩 정체하게 하고 그래서 빛이 금방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빛이 부드러운 빛이 되거나 사이즈를 이게 오목오목함을 대중소로 만들어 갖고 융합 현상을 만들어서 빛이 훨씬 더 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름식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